그러면은 뭐 하나를 얻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제가 1번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x 더하기 gx의 극한을 리밋 fx하고 리밋 gx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뭐 L1이라고 하고요. 리밋 x가 a로 갈 때 gx를 L2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리밋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L1 플러스 L2라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입실론 델타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서치 대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x-a가 a 차이가 0하고 델타 사이가 되면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L1 플러스 L2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이런 것을 만족하면 되죠. 다시 입실론을 누가 아무거나 가져다 줘도요. 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서 델타가 이 x하고 a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뒤에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델타를 찾는 거예요. 이런 델타를 뭐로 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할까요? 하는 방법은 이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혹은 we need to show.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 이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죠?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번은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a의 차이가 0하고 델타 사이면 fx 마이너스 L1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부터도 마찬가지로 for every epsilon 델타가 존재해서 이것은 gx 마이너스 L2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을 이용해서요. 우리의 이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상 증명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L1 플러스 L2의 크기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은요, 이 결과보다는 조건에부터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습관이고 모든 수학책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중심에 두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그때그때 찾아서 넣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걸 썼고요. 이거를 1번과 2번을 이용하니까 1번과 2번의 꼴로 좀 쓰고 싶어요. 그러면 fx-l1과 gx-l2의 꼴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l2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절대값이니까 또 이걸 우리는 이거가 뭔가 작은 수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고요. 그걸 이렇게 나눴고요. 그럼 이걸 또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델타보다 작고 델타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입실론보다 작고 또 입실론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2입실론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건 입실론보다 작은 거를 원했는데 비슷한 거를 구했습니다. 2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
여기에선 이제 뭔가 정리를 하면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조건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네, x-a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입실론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가 입실론이 목표가 되는 것을 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입실론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입실론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 앞에 입실론을 2분의 입실론으로 바꾸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입실론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음껏 정할 수 있는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입실론이 우리가 목표했다면 이 앞에는 2분의 입실론으로 우리가 줄여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양의 정수를 줘도 그거에 해당하는 델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델타가 존재하고 델타가 존재했지만 이 두 개의 델타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첫 번째 델타를 델타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델타를 델타 2라고 하면 x하고 a의 차이가 델타 1보다 작으면 이 두 값의 차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x하고 a의 차이가 델타 2보다 작으면 이 두 값의 차이의 절대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잡는 델타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이거는 두 개의 미니멈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더 작은 영역 안에서니까 델타 1도 만족하고 델타가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 2보다도 작거나 같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뭘 보였냐면 이 델타를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델타를 뭔가로 잘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델타 2의 미니멈으로 잡았고요. 델타 1과 델타 2는 어디서 얻어지냐면은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무언가겠죠. 그래서 네, 증명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뭘 보였냐면 x하고 a하고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플러스 gx하고 L1 플러스 L2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되게 생소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증명은 앞에서부터 쭉 가다 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의 목표는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1번 조건, 2번 조건을 잘 변형을 시켜서 그 목표에 맞는 델타를 정하고 그래서 2분의 입실론과 2분의 입실론을 이용해서 입실론을 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디퍼런스 러, 컨스턴트 멀티플 러, 프로덕트 러, 쿼션트 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럼 이제 리밋 러를 우리가 가정하고요. 가정한 상태에서 실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건 오히려 더 간단해요. 증명보다. 보죠. 이 함수에 대해서 이런 다항 함수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는 건데 x에 5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리밋을 각각 텀에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리밋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더하기하고 빼기 법칙을 쓴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들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상수 법칙을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는 x의 제곱, x 이런 상수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9번 법칙에 의해서 7번, 8번, 9번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는 그냥 값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대입해주면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계산해주면 39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그 극한 법칙을 이용해서 푼 방법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되죠? x의 5라는 값을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보죠. B번은 이제 이런 rational function, 유리함수인데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 그러면 여기서 리밋이 붙는데 이것도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분자 분모에 각각을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눗셈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각각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밋이 각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리밋이 5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 x의 n승과 상수에 대해서 리밋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값을 대입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1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rational function, 즉 유리 함수인 경우에도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이것을 direct substitution property라고 하는데요. 직접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f가 폴리노미얼 혹은 rational function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리밋을 계산할 때 바로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rational function인데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조건으로 조금 설명을 더 썼어요. A가 F의 도메인 안에 있으면 A가 F의 도메인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아래쪽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이 0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설명이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고요. 그래서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파트 1에서는 대입을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limit laws, 극한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상수배, 곱하기, 나누기 법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다항함수와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값을 대입함으로써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direct substitution property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극한 법칙들을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정확한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숙제로 제출했으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